소설가 구보씨의 일일 박태원. 어머니는 아들이 제 방에서 나와 마루끝에 놓인 구두를 신고 기둥못에 걸린 단장을 꺼내 들고 그리고 문간으로 향하여 나가는 소리를 들었다. 어디 가니?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중문 앞까지 나간 아들은 혹은 자기의 한 말을 듣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또는 아들의 대답 소리가 자기의 귀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는지도 모른다. 그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 어머니는 이번에는 중문 밖까지 들릴 목소리를 내었다. 일찍언이 들어오너라. 역시 대답은 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다시 비노지를 하며 대체 그 애는 매일 어딜 그렇게 가는 겐가 하고 그런 생각을 해본다. 직업과 아내를 갖지 않은 26살짜리 아들은 늙은 어머니에게는 온갖 종류의 근심, 걱정거리였다. 우선 낮에 한번 집을 나서면 아들은 밤 늦게나 되어 돌아왔다. 늙고 쇠약한 어머니는 자리도 깔지 않고 맨바닥에 팔을 괴고 누워 아들을 기다리다 곧잘 잠이 든다. 어머니는 초저녁에 깔아놓은 채 그대로 있는 아들의 이부자리와 베개를 바로 고쳐놓고 그리고 그 옆에 가 앉아본다. 26회를 길렀어도 종시 마음이 놓이지 않는 것은 자식이었다. 서로 26회를 26 곱하는 일이 있다더라도 어머니의 마음은 늘 걱정으로 차리라. 언제나 혼인 말을 꺼내면 아들은 말하였다. 돈 한 푼 없이 어떻게 기집을 먹여 살립니까? 어머니는 어디 월급자리라도 구할 생각은 없이 밤낮으로 책이나 읽고 글이나 쓰고 혹은 공연스레 밤중까지 쏘다니고 하는 아들이 보기에 딱하고 또 답답하였다. 작년 여름에 아들은 한 색시를 만나본 일이 있었다. 그 애면 저도 싫다고는 않겠지. 이제 이놈이 들어오거든 단단히 따져보리라. 그리고 어머니는 어느 틈엔가 손주 자식을 눈앞에 그려보기조차 한다. 아들은 그러나 돌아와 채 어머니가 무엇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입대 안 주무셨어요? 어서 주무세요. 그리고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펴놓는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 어머니는 가까스로 늦었으니 어서 자거라. 그걸랑 내일 쓰고 한마디를 하고서 아들의 방을 나온다. 얘기는 내일 아침이라도 하지. 그러나 11점이나 오정에야 일어나는 아들은 그대로 소리 없이 밥을 떠먹고는 나가버렸다. 구보는 집을 나와 천변길을 관교로 향하여 걸어가며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그는 어디 갈까 생각하여 본다. 모두가 그의 갈 곳이었다. 한낮의 거리 위에서 구보는 갑자기 격렬한 두통을 느낀다. 구보는 갑자기 걸음을 걷기로 한다. 그렇게 우두커니 다리 곁에 가 서 있는 것의 무의미함을 새삼스러이 깨달은 까닭이다. 그는 종로 내거리를 바라보고 걷는다.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질러 지난다. 구보는 그 사나이와 마주칠 것 같은 착각을 느끼고 위태롭게 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다음 순간 구보는
이렇게 대낮에도 조금의 자신도 가질 수 없는 자기의 시력을 저주한다. 구보는 2주일간 열병을 앓은 끝에 갑자기 쇠약해진 시력을 호소하러 처음으로 안과의와 대하였을 때의 그 조그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시야 측정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다. 젊은 내애가 너댓 살 되어 보이는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가 승강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들은 식당으로 가서 그들의 오찬을 즐길 것이다. 흘낏 구보를 본 그들 내의 눈에는 자기네들의 행복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엿보였는지도 모른다. 사실 4, 5년 이상을 같이 살아왔으면서도 오히려 새로운 기쁨을 가져 이렇게 거리로 나온 젊은 부부는 구보에게 좀 다른 의미로서의 부러움을 느끼게 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분명히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당연히 그들의 행복을 찾을 게다. 구보는 다시 밖으로 나오며 자기는 어디 가서 행복을 찾을까 생각한다. 발 가는 대로 그는 어느 틈엔가 안전지대에 가 서서 자기의 두 손을 내려다 보았다. 한 손에 단장과 또 한 손에 공책과 물론 구보는 거기에서 행복을 찾을 수는 없다. 전차가 왔다. 사람들은 내리고 또 탔다. 구보는 잠깐 멍하니 그곳에 서 있었다. 그는 저 혼자 그곳에 남아있는 것에 외로움과 애달픔을 맛본다. 구보는 움직이는 전차에 뛰어 올랐다. 전차 안에서 구보는 우선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 하나 남았던 좌석은 그보다 바로 한 걸음 먼저 차에 오른 젊은 여인에게 점령당했다. 구보는 자기는 대체 이 동대문행 차를 어디까지 타고 가야 할 것인가를, 대체 어느 곳에 행복은 자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 장충단으로, 청량리로, 혹은 성북동으로. 요사이 구보는 고독을 두려워한다. 일찍이 그는 고독을 사랑한 일이 있었다. 그는 결코 고독을 사랑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아니 도리어 그는 그것을 그지없이 무서워하였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고독과 힘을 겨루어 결코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였다. 구보는 차라리 스스로 자기는 고독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라고 꾸며왔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차는 서고 또 움직였다. 구보는 창밖을 내어다보며 문득 대학병원에라도 들를 것을 그랬나 하여 본다. 연구실에서 벗은 정신병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를 찾아가 좀 다른 세상을 구경하는 것은 행복은 아니어도 어떻든 한계의 일일 수 있다. 구보가 머리를 돌렸을 때 그는 그곳에 지금 막 차에 오른 듯 싶은 한 여성을 보고 그리고 신기하게 놀랐다. 집에 돌아가 어머니에게 오늘 전차에서 그 색시를 만났죠 하면 어머니는 응당 반색을 하고 그리고 그래서 뒤를 캐물을 게다. 여자는 혹은 그를 보았을지도 모른다. 전차 안에 승객은 결코 많지 않았고 그리고 자리가 몇 군데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석에 가 서 있는 사람이란 남의 눈에 띄게 쉽다. 여자는 응당 자기를 보았을 게다. 그러나 여자는 능히 자기를 알아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의문이다. 작년 여름에
단 한 번 만났을 뿐으로 일에 1년간 길에서라도 얼굴을 대한 일이 없는 남자를 그렇게 쉽사리 여자는 알아내지 못할 게다. 그러나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여자에게 자기의 기억이 없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어서든 외롭고 또 쓸쓸한 일이다. 여자는 때때로 자기를 생각하여 주고 있었다고 믿고 싶었다. 그는 분명히 나를 보았고 그리고 나를 나라고 알았을 게다. 그러한 그는 지금 어떠한 느낌을 가지고 있을까? 그것이 구보는 알고 싶었다. 그는 결코 대담하지 못한 눈초리로 비스듬히 두 칸통 떨어진 곳에 앉아있는 여자의 옆 얼굴을 곁눈질하였다. 여자는 남자를 그 남자라 알고 그리고 남자가 자기를 그 여자라 안 것을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경우에 나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여야 마땅할까 하고 구보는 그러한 것에 머리를 썼다. 아는 체를 하여야 옳을지도 몰랐다. 혹은 모른 채 하는 게 정당한 인사일지도 몰랐다. 그 둘 중에 어느 편을 여자는 바라고 있을까? 그것을 알았으면 하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러한 것에 마음을 태우고 있는 자기가 스스로 개의하고 우스워 나는 오직 요만 일로 이렇게 흥분할 수가 있었던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여 보았다.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1년간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고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구보가 여자 편으로 눈을 주었을 때 그러나 여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산을 들고 차가 동대문 앞에 정류하기를 기다려 내려갔다. 구보의 마음은 또 한 번 동요하며 창 너머로 여자가 청량리행 전차를 기다리느라 그 속 안전지대로 가 서는 것을 보았을 때 그는 자기도 차에서 곧 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구보가 망설거리는 동안 전차는 달리고 그들의 사이는 멀어졌다. 마침내 여자의 모양이 완전히 그의 시야에서 떠났을 때 구보는 갑자기 아차 하고 뉘우친다. 행복은 그가 그렇게도 구하여 마지 않던 행복은 그 여자와 함께 영구히 가버렸는지도 모른다. 왜 자기는 여자에게 좀 더 대담하지 못하였나? 구보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온갖 아름다운 점을 하나하나 헤어보며 혹은 이 여자 말고 자기에게 행복을 약속하여 주는 이는 없지나 않을까 하고 그렇게 생각하였다. 조선은행 앞에서 구보는 전차를 내려 장곡 천정으로 향한다. 생각에 필요한 그는 이제 마땅히 다방에 들러 한 잔의 홍차를 즐겨야 할 것이다. 다방에 오후 2시 이를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그곳 등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고 담배를 태우고 이야기를 하고 또 레코드를 들었다. 그들은 거의 다 젊은이들이었고 그리고 그 젊은이들은 그 젊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자기네들은 인생에 필요한 것 같이 느꼈다. 그들의 눈은 그 광선이 부족하고 또 불균등한 속에서 쉴 사이 없이 제각각의 우울과 고달픔을 하소연한다. 구보는 아이에게 한 잔의 가베차와 담배를 청하고 구석진 등 탁자로 갔다. 구보는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기가 원하는 최대의 욕망은 대체 무엇일꼬 하였다. 갑자기 구보는 벗이 그리워진다. 이 자리에 앉아 한 잔의 차를 나누며 또 같은 생각 속에 있고 싶다 생각한다. 구보는 백동화를 2푼 탁자 위에 놓고 그리고 공책을 들고 그 안을 나왔다. 어디로? 그는 우선 부청 쪽으로 향하여 걸으며 아무튼 벗의 얼굴이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구보는 거리의 순서로 벗들을 마음속에 헤아려 보았다. 그러나 이 시각에 집에 있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듯 싶었다. 구보는 다시 걷기로 한다. 여름 한낮의 떼약볕이 맨머리 바람에 그에게 현기증을 주었다. 갑자기 한 젊은이가 구보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구보가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 곳에서 왔다. 구보는 그를 어디서 본 듯 싶었다. 자기가 마땅히 알아보아야만 할 사람인 듯 싶었다. 마침내 2 사람의 거리가 한 칸 통으로 단축되었을 때 문득 구보는 어린 시절 그리운 옛 동무, 그들은 보통 학교를 나온 채 이제도록 한 번도 못 만났다. 그래도 구보는 그 동무의 이름까지 기억 속에서 찾아낸다. 그러나 옛 동무는 너무나 영락하였다. 못이 두루마기에 흰 고무신, 오직 새로운 메꼬 모자를 쓴 그의 행색은 너무나 초라하다. 구보는 망설거린다. 그대로 모른 채 하고 지날까? 옛 동무는 분명히 자기를 알아본 듯 싶었다. 그리고 구보가 자기를 알아볼 것을 두려워하는 듯 싶었다. 그러나 마침내 2 사람 서로 지나치는 그 마지막 순간을 포착하여 구보는 용기를 내었다. 이거 얼마만이야, 유군. 그러나 벗은 순간에 약간 얼굴조차 붉히며 네, 참 오래간만입니다. 그동안 서울에 늘 있었어? 네. 구보는 다음에 간신히 어째서 그렇게 배울 수 없었어요? 한마디를 하고 그리고 서운한 감정을 맛보며 그래도 또 무슨 말이든 하고 싶다 생각할 때 그러나 벗은 그만 실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리고 구보의 앞을 떠나 저 갈 길을 가버린다. 구보는 잠깐 그곳에 섰다가 다시 고개 숙여 걸으며 울 것 같은 감정을 스스로 억제하지 못한다. 구보는 고독을 느끼고 사람들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생각한다. 그는 눈 앞에 경성역을 본다. 그곳에는 마땅히 인생이 있을 게다. 이 낡은 서울의 호흡과 또 감정이 있을 게다. 구보는 고독을 3등 대합실 군중 속에 피할 수 있으면 그만이다. 그러나 오히려 고독은 그곳에 있었다. 구보가 한 옆에 끼어 앉을 수도 없겠으리 사람들은 그곳에 빽빽하게 모여 있어도 그들의 누구에게서도 인간 본래의 본정을 찾을 수는 없었다. 그네들은 거의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말을 건네는 일도 없이 오직 자기네들 사무에 바빴고 그리고 간혹 말을 건네도 그것은 자기네가 타고 갈 열차의 시각이나 그러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구보는 한 구석에 가 서서 그의 앞에 앉아있는 노파를 본다. 그는 누이 집에 드난을 살다가 이제 늙고 세잔한 몸을 이끌어 결코 넉넉하지 못한 어느 시골
딸네 집이라도 찾아가는지 모른다. 이미 굳어버린 그의 안면 근육은 어떠한 다양한 일에도 펴질 턱 없고, 그리고 그의 몽롱한 두 눈은 비록 그의 딸의 그지없는 효양을 가지고도 감동시킬 수 없을지 모른다. 문득 한 사나이가 둥글 넓적한 그리고 또 비속한 얼굴에 웃음을 띄우고 구보 앞에 그의 모양 없는 손을 내민다. 그도 벗이라면 벗이었다. 중학시대의 열등생 구보는 그래도 약간 웃음에 가까운 표정을 지어 보이고, 그리고 단장 든 손을 그대로 내밀어 그의 손을 가장 엉성하게 잡았다. 이거 얼마만이야? 어디 가나? 응, 자네는? 그 사나이는 주머니에서 금 시계를 꺼내보고 다음에 구보의 얼굴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차라도 안 먹으려나? 전당포 집의 둘째 아들 구보는 그러한 사나이와 자리를 같이 하여 차를 마실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 한 개의 구실을 지어 그 호의를 사절할 수 있도록 구보는 용감하지 못하다. 그 사나이는 앞장을 섰다. 자, 그럼 저리로 가지. 그러나 그것은 구보에게만 한 말은 아니었다. 구보는 자기 뒤를 따라오는 한 여성을 보았다. 그가 한번 흘낏 보기에도 한 사나이의 애인된 티가 있었다. 어느 틈엔가 이런 자도 연애를 하는 시대가 왔나 새삼스러이 그 천한 얼굴이 쳐다보였으나, 그러나 서정 시인조차 황금강으로 나서는 때다. 월미도로 놀러 가는 듯 싶은 그들과 헤어져 구보는 혼자 역 밖으로 나온다. 여자는 확실히 어여뻤다. 문득 구보는 그러한 여자가 왜 그자를 사랑하려드나, 또는 그 자의 사랑을 용납하는 것인가 하고 그런 것을 괴이하게 여겨본다. 그것은 역시 황금인 까닭일 게다. 여자들은 그렇게도 쉽사리 황금에서 행복을 찾는다. 구보는 그러한 여자를 가엾이 또 안타까웠게 생각하다가 갑자기 그 사내의 재력을 탐내본다. 어느 틈엔가 구보는 조선은행 앞에까지 와 있다. 이제 이대로 집으로 돌아갈 마음은 없었다. 그러면 어디로? 마침내 그는 한 벗을 생각해내고 길가 양복점을 들어가 전화를 빌렸다. 다행하게도 벗은 아직 사에 남아 있었다. 바로 지금 나가려던 차야 하고 그는 말했다. 구보는 그에게 부디 다방으로 와주기를 청하고, 그리고 잠깐 또 할 말을 생각하다가 저편에서 전화를 끊어버릴 것을 염려하여 당황하게 덧붙여 말했다. 꼭 좀 곧. 다행하게도 다시 돌아간 다방 안에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 문득 생각하고 둘러보다 그 벗 아닌 벗도 그곳에 있지 않았다. 구보는 카운터 가까이 자리를 잡고 앉아 마침 자기가 사랑하는 스키퍼의 아이를 들려주는 이 다방에 애정을 갖는다. 마침내 벗이 왔다. 그렇게 늦게 온 벗을 구보는 책망할까 하고 생각하여 보았으나 그보다 먼저 진정 반가워하는 빛이 그의 얼굴에 떠올랐다. 사실 그는 지금 벗을 가진 몸의 다행함을 느낀다. 그 벗은 시인이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극히 건장한 육체와 또 먹기 위하여 어느 신문사
사회부 기자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은 주로 구보의 소설에 대하여서였다. 그는 즐겨 구보의 작품을 읽는 사람의 하나이다. 그리고 또 즐겨 구보의 작품을 비평하려 드는 독지가였다. 그러나 구보는 자기 작품에 대한 그의 의견에 그다지 신용을 두고 있지 않았다. 언젠가 벗은 구보의 그리 대단하지 않은 작품을 오직 한 개 읽었을 따름으로 구보를 완전히 알 수나 있었던 것 같이 생각하고 있는 듯 싶었다. 구보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켜 벗의 등을 치고 자, 그만 나갑시다. 그들이 밖에 나왔을 때 그곳엔 황혼이 있었다. 구보는 이 시간에 이 거리에 맑고 깨끗함을 느끼며 문득 벗을 돌아보았다. 이제 어디로 가? 집으로 가지. 벗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구보는 대체 누구와 이 황혼을 지내야 할 것인가 망연해 한다. 전차를 타고 벗은 이내 집으로 돌아가고 말았다. 그는 그렇게 저녁 시간에 맞추어 가야만 할까? 만약 그것이 단지 저녁밥을 먹기 위하여서의 일이라면 문득 저도 모를 사이에 구보의 입술에서 새어나오는 누구나 모두 집 가지고 있다는 애달픔이여 무덤에 들어가듯 돌아와서 자옵네. 그러나 구보는 그러한 것을 초저녁의 거리에서 느낄 필요는 없다. 아직 그는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좋았다. 그리고 좁은 서울이었으나 밤 늦게까지 헤맬 거리와 들를 처소가 구보에게는 있었다. 그러나 대체 누구와 이 황혼을 구보는 거의 자신을 가지고 걷기 시작한다. 벗이 있다. 황혼을 또 밤을 같이 지낼 벗이 구보에게 있다. 종로 경찰서 앞을 지나 하얗고 납작한 조그만 다료에 들른다. 그러나 주인은 없었다. 다료의 주인이 돌아왔다. 아, 언제 왔소? 오래 기다렸소? 무슨 좋은 소식 있소? 구보는 대답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트와 단장을 집어들고 저녁 먹으러 나갑시다. 그리고 속으로 지난날의 조그만 로맨스를 좀 더 이어 생각하려 한다. 조선 호텔 앞을 지나 밤늦은 거리를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다. 대낮에도 이 거리는 행인이 많지 않다. 참 요사이 무슨 좋은 일 있소? 맞은편에 경성 우평국 3층 건물을 바라보며 구보는 생각난 듯이 물었다. 좋은 일이라니. 돌아보는 벗의 눈에 피로가 있었다. 다시 걸어 황금정으로 향하며 이를테면 조그만 기쁨, 보잘것없는 기쁨, 그러한 것을 가졌소? 뜻하지 않은 벗에게 뜻하지 않은 엽서라도 한 장 받았다는 종류의 갖고 말고 벗은 서슴지 않고 대답하였다. 노형같이 변변치 못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받아보지 못할 편지를. 그리고 벗은 허허 웃었다. 그러나 그것은 공허한 음향이었다. 내용 증명의 서류 우편. 이 시대에는 조그만 한 개의 다료를 경영하기도 수월치 않았다. 석 달 밀린 집세, 총총하던 별이 자취를 감추고 하늘이 흐렸다. 벗은 갑자기 휘파람을 분다. 가난한 소설가와 가난한 시인과 어느 틈엔가 구보는 그렇게도 구차한 내 나라를 생각하고 마음이 어두웠다. 어느 틈엔가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만한 비다. 은근한 비다. 그렇게 밤늦어 그렇게 은근히 비 내리면 구보는 때로 애달픔을 갖는다. 오전 2시에 종로 내거리 가는 비 내리고 있어도 사람들은 그곳에 끊임없다. 그들은 그렇게도 밤을 사랑하여 마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의 얼굴에 그들의 걸음걸이에 역시 피로가 있었다. 그들은 결코 위안받지 못한 슬픔을 고달픔을 그대로 지닌 채 그들이 잠시 잊었던 혹은 잊으려 노력하였던 그들의 집으로 그들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밤늦게 어머니는 또 잠자지 않고 아들을 기다릴 게다. 우산을 가지고 나가지 않은 아들에게 어머니는 또 한 가지의 근심을 가질 게다. 구보는 어머니의 조그만 외로운 슬픈 얼굴을 생각하였다. 그리고 제 자신 외로움과 슬픔을 맛보지 않으면 안 된다. 구보는 거의 외로운 어머니를 잊고 있었던 것임에 틀림없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아들을 응당 온 하루 생각하고 염려하고 또 걱정하였을 게다. 오, 한없이 크고 또 슬픈 어머니의 사랑이여. 어버이에게서 남편에게로 그리고 또 자식에게로 옮겨가는 여인의 사랑. 그러나 그 사랑은 자식에게로 옮겨간 까닭에 그렇게도 힘있고 또 거룩한 것이 아니었을까. 구보는 벗이 그럼 또 내일 만납시다. 그렇게 말하였어도 거의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이제 나는 생활을 가지리라. 생활을 가지리라. 내게는 한 개의 생활을, 어머니에게는 편안한 잠을. 평안히가 주무시오. 벗이 또 한 번 말했다. 부보는 비로소 그를 돌아보고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내일 밤에 또 만납시다. 그러나 구보는 잠깐 주저하고 내일부터 나 집에 있겠소. 창작하겠소. 좋은 소설을 쓰시오. 벗은 진정으로 말하고 그리고 두 사람은 헤어졌다. 참말 좋은 소설을 쓰리라. 구보는 지금 제 자신의 행복보다도 어머니의 행복을 생각하고 싶었을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그렇게 바빴을지도 모른다. 구보는 좀 더 빠른 걸음걸이로 은근히 비 내리는 거리를 집으로 향한다. 어쩌면 어머니가 이제 혼인 얘기를 꺼내더라도 구보는 쉽게 어머니의 욕망을 물리치지는 않을지도 모른다.